늦은 오후, 작은 시골 마을의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집 한 채. 햇살이 낮게 비스듬히 떨어져 마당 한켠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루 위에는 하얀 머리를 가진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아직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손주가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눈가에 미세하게 떨리는 빛이 스쳤다. 그 미세한 떨림에는 지난 몇 년의 시간과 한 가지 약속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저 아이를 꼭 다시 안아보리라. 그것이 그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몇 년 전 병원 침대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절망감 속에 빠졌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정작 안아보지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다니. 창밖으로 비치는 푸른 하늘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몸보다 더 아팠던 건 마음이었다. 손주를 보러 가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 올해 72이었다. 평생 몫으로 일하며 손으로 세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남들이 힘들다 할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나무를 들어 올리는 팔이 떨렸다. 그러다 결국 쓰러졌다. 병원에서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처음으로 내가 늙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 바로 손주였다. 아들 내외가 들고 온 사진 속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내가 다시 저 아이를 안아야지. 다시 일어서야 해. 하지만 다짐만으로 몸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의사는 식습관부터 생활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막막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뭘 바꾸란 말인가.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퇴원 후 그는 마을 보건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니어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하루 10분씩 걷기, 저염식 식단, 심호흡 명상,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처음에는 그저 따라만 했다. 하지만 점차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기침이 줄었다. 그가 다시 손주를 안아볼 날이 어쩌면 진짜 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바뀌었다. 해가 뜨면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발자국도 힘들었지만 며칠 후에는 20발자국, 한 달 후에는 마을 초입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걷는 동안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말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다. 때로는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빠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사진 속 손주의 웃음을 떠올리면 다시 발걸음이 나아갔다. 그것이 그에게는 약속이자 희망이었다. 정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 박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동네 슈퍼 주인이 건넨 한마디에 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무겁던 발걸음이 이제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물병과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수첩에는 걸은 거리와 몸무게, 그리고 간단한 혈압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작은 성취의 기록이었다. 매일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의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 무렵 그는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참석했다. 나이 들어서도 심장을 지키는 3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이었다. 강사는 말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 염분을 줄인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는 의학적으로 노년기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호는 그날 이후 자신의 생활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습관처럼 마셨던 짠 국물을 줄이고 대신 싱겁지만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밥상이 풍성해야 마음이 편했지만 지금은 담백한 반찬이 오히려 몸을 가볍게 했다. 그의 몸이 점점 회복되자 마음도 달라졌다.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창밖의 새소리를 들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소리가 이제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늘 말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걷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며 숨을 고르고 그날의 기록을 수첩에 적었다. 오늘도 1200보, 어제보다 200보 더. 그 옆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있었다. 손주를 꼭 안자.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애돌잔치예요. 오실 수 있겠어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가야지. 이번엔 내가 꼭 안을 거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이 깊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더 힘차게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세상도 그를 응원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돌잔치 날이 다가왔다. 그날 그는 새 셔츠를 꺼내 입었다. 마을 이발소에서 머리도 단정히 깎았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준비됐어. 몸이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차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기대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될 날이라는 것을. 돌잔치가 열리는 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정호는 거울 앞에 서서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잠갔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은 긴장이라기보다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다. 거울 속에는 전보다 훨씬 건강한 얼굴이 비쳤다. 볼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손수 깎은 나무 인형이 있었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지금은 손주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인형에는 할아버지의 온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걸 꼭 손에 쥐어줘야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논밭 위로 봄 기운이 완연했고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그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도시로 들어서자 교통소음이 들렸지만 그조차도 그에게는 반가운 소리였다. 몇 년 만에 손주를 직접 보러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벅찼다. 그러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혹시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또 어지럽지 않을까? 혹시 앉고 나서 숨이 차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지금까지 해왔잖아. 오늘은 두려움보다 약속이 더 중요하다.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다. 아버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풍선으로 장식된 큰 의자와 돌잔치 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파란 한복을 입은 손주가 있었다. 그 작은 아이가 그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다. 그 순간 정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웃음은 몇 년 전 사진 속의 그 웃음 그대로였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순수한 미소.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앞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두 팔을 벌렸다. 할아버지 왔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 품 안으로 안겼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아이의 체온이 그의 가슴에 닿는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너무 가벼운 무게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제야 약속을 지켰구나. 그는 속삭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바라보며 눈시울을 훔쳤다. 손주가 웃으며 그의 턱을 만지자 정호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나는 더 건강하게 곁에 있어야지.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들은 그에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비결이라기보다 그냥 약속 때문이지. 매일 아침 걷고 짜게 안 먹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했어. 며느리가 놀란 듯 물었다. 정말 매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어. 근데 하루라도 안 하면 괜히 허전하더라고. 어느새 걷는 게 습관이 됐지. 아들은 감탄했다. 대단하세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대요. 아버지처럼요. 그날 저녁 정호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속에서 그는 손주를 품에 안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자세였다. 사진을 찍고 난 뒤 그는 손주에게 작은 나무 인형을 건넸다. 이건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아이는 그것을 꼭 쥐고 방긋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그는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나는 다시 살아났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짐이 내려놓아지는 듯 했다. 며칠 뒤 그는 마을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기 시작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걸을 때마다 발끝에 힘이 느껴졌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마을길 끝에서 한 아이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또 운동 가요? 그 아이는 이웃집 손자였다.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같이 걷자꾸나. 두 사람은 천천히 길을 걸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인생이 참 단순하다는 걸 느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걷고 맛있게 먹고 마음을 편하게 두는 것. 그게 건강이지. 그날 저녁 그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적었다. 이천보, 손주 돌잔치 다녀옴, 약속 지킴. 그리고 그 밑에 짧게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내일도 걷는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건강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는 매일 새롭게 쌓여갔다. 며칠 후 보건소 간호사가 정기검진을 위해 찾아왔다. 혈압을 재던 간호사는 놀란 듯 말했다. 와, 수치가 정말 좋아졌어요. 어르신,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걱정 안 해요. 나한테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간호사가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손주를 안아야 하거든요. 그 말에 간호사도 웃었다. 그게 최고의 동기부여네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차를 마셨다. 정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건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야, 잘 지냈어? 아들의 휴대폰 너머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할아버지. 인형이랑 같이 자. 그 말에 그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그의 하루를 완성시켜 주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오래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별빛이 이제는 선명하게 반짝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고맙다. 다시 살게 해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전했다. 보건소에서 부탁을 받아 시니어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는 매주 한 번씩 마을 회관에서 걷기 모임을 이끌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근데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 자신처럼 절망 속에 있던 노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희망을 찾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불을 켜주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올 즈음 마을에는 그가 만든 걷기 모임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15명이 넘었다. 회관 앞마당에 모이면 모두 밝은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어제 몇 걸음 걸었어요? 나는 2300보. 아이고, 나는 아직 1500보밖에 못 걸었네. 그렇게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되었고 그 웃음은 마을 전체에 번져갔다. 정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예전엔 내 병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함께 걸으면 다 낫는 거야. 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전에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던 사람이 이제는 마을 언덕 꼭대기까지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 몸이 가벼워지자 마음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그는 해가 뜨는 걸 보며 손주를 떠올렸다. 이 비처럼 저 아이도 자라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손주를 아는 그날의 감정이 여전히 생생했다. 그 기억은 그의 하루를 움직이는 연료였다. 하루는 보건소에서 초대가 왔다. 어르신, 이번에 시군 보건 사업에서 건강한 노년의 삶 사례 발표회가 있는데요. 대표로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는 순간 놀랐다. 내가요? 그럼요. 어르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한 건 별거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 그날부터 그는 발표를 준비했다. 수첩을 꺼내 그동안의 기록을 읽어내려갔다. 처음 걸음을 내딛던 날, 식단을 바꾼 날, 손주를 아는 날, 하나하나가 눈앞에 그려졌다. 그는 깨달았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발표날, 회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 지팡이를 짚은 사람, 가족의 손을 잡고 온 사람들. 정호는 단상 위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72에 다시 걸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이어 말했다. 의사 말로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꼭 안아야 했거든요.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하루에 10분씩 걸었어요. 처음엔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몸이 따라오더군요. 몸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청중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건강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믿고 움직일 때 생겨납니다. 저는 그걸 손주의 미소로 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속에서 정호는 조용히 웃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삶의 선물이란 걸 느꼈다. 그는 단상 아래로 내려오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정말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걷기 모임뿐 아니라 식습관 강좌, 명상 시간도 함께 운영했다. 명상은 별거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잘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정호는 명상을 하며 스스로에게 늘 말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그 마음이 그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다. 한여름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손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아직 글씨를 서툴게 쓰는 어린 손이 꾹꾹 눌러 쓴 편지였다. 할아버지, 나 커서 아빠처럼 나무로 집 지을 거야. 할아버지처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다시 일어나게 만든 이유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새로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손주와 함께 만들고 싶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한 힘이 남아 있었다. 그 힘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그의 걸음은 더욱 안정적이 되었다. 몸무게도 적당히 줄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병원 검진 결과표에는 건강호전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대로 유지하시면 100세도 문제없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때까지 손주 결혼식도 보겠네요. 모두 웃었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고 있었다. 가을의 공기는 선선했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정호는 마을길을 걷다 잠시 멈춰섰다. 그의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늘 아래서 자주 쉬곤 했던 곳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속삭였다. 고맙다. 아직도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그때 옆자리로 누군가 다가와 앉았다. 걷기 모임의 한 할머니였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더 밝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그 말에 할머니도 웃었다. 그럼 이제 다음 약속은 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손주랑 같이 걷는 거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낙엽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느꼈다. 인생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수첩을 꺼내 하루를 기록했다. 3100보, 날씨 맑음, 손주 편지 읽음,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있었다. 내일도 걸을 것이다. 그 한 줄이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언젠가 손주가 그 수첩을 읽게 될 날이 오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걸었는지, 왜 그렇게 웃었는지를 알게 되리라. 정호는 믿었다. 그날이 오면 손주도 스스로의 약속을 만들게 될 거라고. 며칠 뒤 그는 손주와 함께 다시 산책을 나섰다. 아직은 어린 손주가 옆에서 뛰어다니며 물었다. 할아버지, 왜 매일 걸어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건강해지려고.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건강해지면 뭐가 좋아요? 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오래 볼 수 있지.
손주는 그 말에 해맑게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길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정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바로 삶이구나.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은 조용해졌다. 아침마다 서리가 내리고 들판에는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정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천천히 길을 걸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나면 그 소리마저 음악처럼 느껴졌다. 몸이 건강해지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살아있는 건 들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그 속에 따뜻한 생명이 느껴졌다. 어느 날 손주가 그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엄마가 여기서 며칠 지내도 된대요. 그 말에 정호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그동안 영상통화로만 보던 손주가 이제 직접 집에 와 있었다. 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눈을 반짝였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그렇지. 여긴 내가 평생 일한 집이야. 정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작은 공방으로 데려갔다. 공방 안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다듬어온 수많은 도구들과 작품들이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가 만든 의자야. 이건 장롱. 이건 네가 앉을 작은 의자.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나도 만들어 볼래? 그 말에 정우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았다. 그래, 같이 해보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오후마다 공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정우는 아이에게 톱과 망치를 다루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었다. 물론 진짜로는 다루지 못하게 했지만 모양만 따라하게 했다. 나무는 사람 같단다. 너무 세게 하면 상처가 나고 너무 약하면 모양이 안 나와. 적당한 힘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도 그래? 그럼 사람도 그렇지. 서로 너무 세게 대하면 상처받고 너무 약하면 멀어지니까.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나한테 딱 좋은 힘이야. 그 말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웃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한순간에 녹여버렸다. 며칠 후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마당을 덮었다. 손주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할아버지, 눈이 와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외투를 입었다. 그럼 우리 나가보자.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눈 위를 걸었다.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손주는 손으로 눈을 뭉쳐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할아버지, 우리 눈사람도 약속하자. 무슨 약속을? 눈이 다 녹기 전에 또 같이 걷기. 정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우리 눈이 녹을 때까지 매일 걸자. 손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 속에 새겨졌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벽난로를 피웠다. 불꽃이 이글거리며 방안을 따뜻하게 밝혔다. 손주는 그의 무릎 위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다. 할아버지, 옛날에 병원에 있었을 때 무서웠어요? 정호는 잠시 책장을 덮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응, 무서웠지. 근데 그때 너 생각하면서 약속했단다. 꼭 다시 너를 안아야겠다고. 아이는 잠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정호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이제는 네가 내 약속이란다. 벽난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하게 흔들렸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그 안에서 사랑이 자랐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정호의 몸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추운 날씨에도 그는 매일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찬 공기가 폐를 깨끗하게 해줘.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마을 끝까지 걸었다.
다른 어르신들이 그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은 참 대단하네. 우리도 따라해야겠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몸이 살아나니까 두렵던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삶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건강이란 단순히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보건소에서 찾아온 젊은 의사가 물었다. 어르신, 비결이 뭔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비결은 약속이에요. 누구든 자기만의 이유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의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도 전해드릴게요. 그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다. 며칠 후 손주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다. 정호는 역까지 함께 나갔다. 플랫폼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는 그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 그땐 봄이겠네. 그때 또 같이 걷자. 아이는 손을 흔들며 기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고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정호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래, 이제는 기다리는 게 외롭지 않다.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그날 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오늘 손주가 떠남. 마음은 텅 빈 듯하지만 따뜻함이 남음. 2700보.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약속은 계속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 눈송이 사이로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고요히 중얼거렸다. 내일도 걸어야지. 약속을 이어가야 하니까.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고 방안을 따뜻하게 덮었다.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자리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다. 마을 언덕 아래 매화가 피기 시작하자 정호는 다시 새벽 산책을 시작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길가의 들풀도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꽃잎 하나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다. 작은 것도 다 살아있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처럼 들렸다. 오랜 시간 병과 싸우며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이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몸이 건강해지는 건 결국 마음이 건강해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그는 여전히 걷기 모임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운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어제는 남편이랑 싸웠어요. 나는 혈압이 조금 높아서 걱정이에요. 그럴 땐 짠 음식 피하고 대신 물을 자주 드세요. 정호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했다. 그는 자신이 의사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면 언제나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도 덕분에 힘이 나요. 그 말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약이었다. 어느 날 그는 보건소에서 제안을 받았다. 어르신, 시청에서 건강 홍보 영상 만들고 싶은데 모델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는 깜짝 놀라며 웃었다. 내가요? 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담당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좋습니다. 꾸밈없는 어르신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잠시 생각하던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 얘기보단 손주 얘기도 꼭 넣어주세요.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니까요. 담당자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촬영 날, 정우는 공방에서 나무를 깎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이 담겼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그는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아팠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도 다쳤죠. 근데 손주의 웃음이 생각났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진심이 있었다. 건강은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시작할 때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촬영이 끝나자 스태프들은 모두 조용히 박수를 쳤다. 한 젊은 PD가 다가와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르신 말씀 꼭 전해드릴게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면 괜찮아져요. 며칠 뒤 영상이 공개되었다. 제목은 약속에서 다시 시작된 삶.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반응을 얻었다.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달렸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납니다. 나도 내 가족에게 약속을 해야겠어요. 이분의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네요. 정호는 손주의 도움으로 영상을 함께 보았다. 손주는 화면 속 할아버지를 보고 깔깔 웃었다. 할아버지 TV 나왔다. 그 말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그날 밤 그는 수첩을 펼쳤었다. 오늘 세상에 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부끄럽지만 뿌듯함. 3200보. 약속의 힘은 참 크다. 그는 펜을 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별빛이 유난히 반짝였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구나. 그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웃을 수 있어서,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서. 며칠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서울에서 열리는 건강 포럼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정우는 놀라면서도 웃었다. 내가 서울이라니, 참 세상 일은 모르는구먼. 그는 버스를 타고 몇 시간 동안 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제 내가 걸어온 길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졌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포럼 무대에 올라선 그는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청중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의학이나 운동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마음이 살아야 몸이 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청중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건강은 약속이에요. 저에게 그 약속은 손주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강연이 끝난 후 청중은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걸을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꿈이라기보다 바람이 있지요. 손주가 자라서 나와 함께 다시 걷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기자는 미소 지었다. 그날이 오면 꼭 알려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그땐 같이 걸어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악수했다. 순간 그는 느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은 그는 눈을 감았다. 도로의 불빛이 깜빡이며 지나갔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처음엔 한 걸음이었는데 이제는 한 생이 되었구나. 그 말 속에는 긴 여정의 무게와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별빛이 환히 비쳤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나의 약속, 내일도 계속된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그 안에 봄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그리고 마당 한켠의 느티나무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도 걷는다. 그 말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몸은 여전히 단단했고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매일의 걸음이 그에게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그날 오전, 그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걷기 모임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회관 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다. 다들 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365일을 축하합시다.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젠 하루라도 안 걸으면 허전해요. 다른 이가 덧붙였다. 덕분에 혈압약도 줄였어요. 그 말을 들은 정호는 가슴이 벅찼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모임이 끝난 뒤 그는 혼자 회관을 정리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혹시 박정호 어르신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서울방송국 PD입니다. 어르신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정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나 같은 노인 이야기를요? PD는 미소 지었다. 어르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세요. PD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답했다. 물론입니다. 며칠 뒤 촬영이 시작됐다. 카메라가 그의 집, 공방, 마을길을 따라다녔다. PD는 물었다. 어르신에게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숨이 찰 때마다 아직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느낍니다. 그게 감사하지요. PD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손주분이 어르신께 어떤 존재인가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아이는 내 내일이에요. 내가 걸으면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웃으면 내 하루가 채워집니다. 그 말에 촬영 스태프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카메라 뒤에서도 몇몇이 눈시울을 훔쳤다. 정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다. 촬영이 끝나고 PD는 말했다. 어르신, 마지막 장면으로 혹시 손주분과 함께 걷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봄이 완전히 오면 손주가 놀러 올 때 같이 찍죠. PD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약속하셨습니다. 정호는 웃으며 그 손을 꼭 잡았다. 또 하나의 약속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며칠 뒤 손주가 다시 마을로 왔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다. 할아버지, 나 다시 왔어요. 정호는 반가움에 두 팔을 벌렸다. 아이는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이제 나도 많이 컸죠? 그래, 이젠 할아버지 어깨에 닿겠네.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또 걷기 해요? 그럼 우리 약속했잖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을길을 걸었다. 카메라가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햇살은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고 새들은 노래했다. 정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길이 끝나도 마음은 계속 함께 걷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평생 같이 걷자. 그 말에 정호는 눈가가 붉어졌다.
촬영이 끝난 뒤 PD는 정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PD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이번 다큐의 제목이 될 것 같네요. 계속 걷는 사람들.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웃었다. 좋은 제목이네요. 인생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시청했다. 화면 속에서 정호는 손주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자막에는 약속은 나이를 모른다라는 문장이 떠올랐다. 방송이 끝나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저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약속이 제 마음에도 불을 켰습니다. 정호는 손주와 함께 TV 앞에 앉아 그 반응을 읽으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는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오늘 내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다. 내 걸음이 누군가의 첫걸음이 되길. 3400보 감사를 잊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다. 이제 나의 약속은 세상의 약속이 되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리는 방 안에서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나는 내일도 걷겠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정호의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히 달라졌다.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어르신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걷기를 시작했어요. 어르신처럼 손주와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시작이 반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렇게 그는 마치 마을의 선생님처럼 사람들에게 삶의 힘을 나누었다. 하지만 정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씨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보건소에서 초청을 받았다. 어르신, 전국 건강 캠페인에 모델로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는 말했다. 이번엔 젊은 세대와 함께 건강한 세대 간 연결을 보여주는 게 목표예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좋아요. 이번엔 손주랑 같이 해볼까요? 담당자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정말요? 그럼 완벽하죠. 그렇게 새로운 촬영이 시작되었다. 촬영 현장은 봄 햇살로 가득했다. 정호와 손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 인형을 깎고 있었다. 감독이 물었다. 할아버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정호는 나무 조각을 들고 대답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몸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 아이 덕분이죠. 내가 다시 젊어진 이유. 손주는 환하게 웃었다. 나 때문에 젊어진 거야?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웃음이 약이야. 그 말에 촬영 현장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며칠 뒤 그 영상은 전국에 공개되었다. 제목은 세대를 잇는 걸음, 함께 사는 건강. 영상 속에서 손주의 웃음과 할아버지의 걸음이 나란히 이어졌다. 영상 말미에는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한 삶은 계속 걸어갑니다. 방송이 끝나자 사람들은 SNS에 영상을 공유하며 말했다. 이게 진짜 건강 이야기다.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네요. 내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정호의 이야기는 이제 한 마을의 전설을 넘어
전국적인 감동이 되었다. 그 무렵 정호는 손주와 함께 시청에서 열린 세대 공감 건강축제에 초대받았다. 그는 무대에 올라 손주와 손을 맞잡고 인사했다. 저는 72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살 손자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정호는 이어서 말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손주는 무대 아래에서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젊어야지. 축제가 끝난 뒤 한 젊은 아버지가 다가왔다. 어르신, 제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오늘 이야기 듣고 꼭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호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전할 수 있다면 그분께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젊은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정호는 자신의 여정이 한 사람의 마음에 닿았음을 느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손주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손주는 물었다.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늙으면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정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네가 마음을 잘 지키면 몸도 따라온단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약속할래.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걷기. 정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아. 그럼 우리 오늘 또 약속했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 약속은 또 하나의 세대에 전해졌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수첩을 꺼내 오늘을 적었다. 건강축제 참석, 손주와 무대의 섬,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새로운 약속을 품음. 3500포. 그리고 마지막 줄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삶은 계속 걷는 일이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그는 그 문장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도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손주가 학교 숙제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썼다. 제목은 내 할아버지 박정호. 아이는 이렇게 적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다가도 다시 일어나셨다. 매일 걸어서 건강해지셨고 나랑 약속을 많이 한다. 할아버지는 나한테 용기를 준다. 나도 나중에 약속을 지키는 어른이 될 거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정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한 문장으로 보답받는 느낌이었다. 그래, 내가 아이의 미래 속에 있구나. 그날 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은은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이 느티나무 가지를 살짝 흔들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이 아이의 약속이 되었구나.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고맙다 인생아. 참 아름답구나. 가을이 다가오자 정호의 집 앞 느티나무는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나무 아래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열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면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냄새 참 좋다.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스며드는 자연의 기운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작은 순간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감사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이 매일 새로웠다. 그날 오후 손주가 다시 찾아왔다. 학교에서 가을방학을 맞은 것이다. 할아버지, 우리 또 걷기예요. 정호는 웃으며 외투를 챙겼다. 그래, 근데 오늘은 좀 멀리 가볼까? 손주는 눈을 반짝였다. 좋아요. 어디요? 산책길 끝에 있는 저수지까지.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나무잎이 발밑에서 사각거렸다. 정호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발을 맞췄다. 걷는 동안 손주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정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그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이었다. 저수지에 도착하자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정호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기 참 조용하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걷는 게 바로 그런 거란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지. 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아플 때도 걸으면 나아요? 정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천천히라도 걸으면 마음이 덜 아파진단다. 몸이 나으면 마음이 웃고, 마음이 웃으면 몸이 더 좋아지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난 매일 걸을래. 정호는 그 말에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둘 다 오래 걸을 수 있겠네. 해질녘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따라 걸었다. 붉은 노을이 산 너머로 물들고 있었다. 정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길을 이렇게 함께 걷는 시간이 내 인생의 선물이구나. 아이가 나뭇잎 하나를 주어 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 약속잎이에요. 떨어지지 않게 잘 간직해요. 그는 웃으며 잎을 받아들었다. 그래, 이건 우리 약속의 증거야. 그 잎은 마치 금빛처럼 빛났다. 그는 그날 밤 그 잎을 책갈피 속에 조심스레 넣어두었다. 며칠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이번엔 어르신을 본떠 만든 시니어 건강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정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포스터 모델까지 하겠네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큰 반응이에요.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거예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문구를 이렇게 써주세요. 오늘 걷는 걸음이 내일의 미소를 만든다. 그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담당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며칠 뒤 버스 정류장과 마을 게시판 곳곳에 그의 포스터가 걸렸다. 그 포스터 속에서 그는 손주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말했다. 아, 이분이 바로 그 어르신이구나. 얼굴에 행복이 묻어나네. 정호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나의 걸음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근데 왜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정호는 웃으며 말했다. 글쎄다. 아마 내가 너무 많이 웃어서 그런가? 손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그 말에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세상 어떤 상보다도 값진 말이었다. 그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손주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약속할게. 가을이 저물 무렵 정호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 함께 걷는 행복, 함께 나누는 건강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리였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약해지는 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저는 손주의 웃음이 제 시작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여러분도 그 이유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건강보다 더 큰 힘입니다. 말이 끝나자 박수와 함께 몇몇의 눈가가 젖었다. 정호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랜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신이는 내 손주에게
그는 천천히 펜을 움직였다. 사랑하는 내 손주야. 할아버지는 오늘도 걸었단다. 네가 준 약속잎은 아직도 내 책갈피 속에 있다. 할아버지는 그걸 볼 때마다 다시 힘을 낸단다. 인생은 길고 때론 힘들겠지만 절대 멈추지 마라. 내 마음이 지치면 그땐 걸으렴. 걸으면 길이 보인단다. 사랑한다. 그는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 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언젠가 네가 어른이 되면 열어보렴이라 썼다. 그 상자는 그의 마음,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약속이었다. 며칠 뒤 정호는 마을 산책길 끝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공기는 차분했다. 그는 손에 작은 인형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처음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만들었던 나무 인형이었다. 그 인형을 손에 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구나. 인형을 쓰다듬는 그의 손끝에서 인생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다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또 한 걸음이야. 겨울의 기척이 다시 찾아왔다. 마을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바람은 조금 더 차가워졌다. 그러나 정호의 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단단해졌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는 두꺼운 장화를 신고 마을길을 걸었다. 발자국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예전에는 차가운 겨울이 그저 외로운 계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눈 내리는 풍경도 그에게는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 추위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어느 날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나 이번에 학교에서 건강 발표회 나가요. 주제가 약속의 힘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그건 할아버지 이야기잖아. 아이는 해맑게 대답했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약속을 지킨 덕분에 건강해진 이야기예요. 그 순간 정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럼 잘 발표해야겠네. 아이는 당당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자랑할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난 뒤 그는 오랜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지켜낸 약속이 이제 또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며칠 후 손주는 영상통화로 발표 장면을 보여주었다. 교실 안에 아이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손주는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의 약속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프셨지만 손주를 꼭 안아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걸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느꼈어요. 약속은 기적을 만든다는 걸요. 교실 안에서 박수가 터졌다. 영상 속 손주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정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의 결실이구나. 그날 저녁 정호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벽난로 앞에 앉았다. 불꽃이 일렁이며 방안을 밝게 비췄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더 바랄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있다. 나처럼 늦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는 다음 날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저 혹시 강연 자리가 또 있습니까? 이번엔 제가 직접 신청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에요, 어르신.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곳이 많아요. 정호는 웃었다. 좋아요. 그럼 또 걸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며칠 뒤 그는 작은 도서관에서 강연을 했다. 이번에는 노인뿐 아니라 젊은 부부들도 함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했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가족을 꼭 안겠다고. 그 약속 하나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하나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든 좋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게 될 겁니다. 청중의 눈빛이 달라졌다. real.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You are real.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You 훔쳤다. are real.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저희 아버지도 아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꼭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꼭 이렇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는 오래전 손주가 만든 눈사람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아이는 말했다. 눈이 다 녹기 전에 또 걷기.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 약속도 아직 지키고 있지. 손주의 웃음, 봄의 향기, 여름의 바람, 가을의 낙엽, 그리고 지금의 눈송이. 모든 계절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인생은 결국 약속과 걸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젊은 기자가 물었다. 어르신,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걷는 이유는 사랑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약속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 기사 제목으로 써도 될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그게 내 인생이니까요. 다음 날 신문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그 문장이 실렸다. 사랑으로 걷고 약속으로 산 사람. 시간이 흘러도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새벽이 되면 걷고, 낮에는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저녁이면 손주의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걸음에는 여유가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고 멈추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걷는 건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구나.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도 걷자. 그리고 웃자. 그게 내 약속이다. 며칠 뒤 정호는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다.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다. 의사는 그의 차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심장도 아주 안정적이고 혈압도 좋습니다. 지금처럼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병원 오는 게 무섭지 않네요. 의사는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다. 어르신은 많은 분들에게 본보기가 되셨어요. 꾸준함이 이렇게 큰 힘을 낸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정호는 손을 내저었다. 제가 한 건 별거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틴 거죠.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버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버티다 보면 어느새 살아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말에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길가의 국화를 바라보았다. 그 꽃들은 여전히 늦가을 바람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래, 인생도 저 꽃 같아야지.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제때 피어나야 해. 그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안에선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가 걸어온 길 위에는 수많은 흔적이 있었다. 병원 침대의 고통, 첫걸음을 내디딜 때의 두려움,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의 벅참,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 모든 순간이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고맙다, 내 발이여. 내 심장이여. 내 약속이여. 그날 저녁 그는 공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 손주에게 줄 선물이었다. 상자 뚜껑 안쪽에는 짧은 문장을 새겼다.
삶은 걸음이고 걸음은 사랑이다. 그는 상자를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네가 커서 꼭 봐야 할 거야. 그 상자 속에는 그의 오래된 수첩도 함께 들어갔다. 첫날부터 적어온 걸음수, 몸무게, 혈압, 그리고 그날의 마음이 기록된 수첩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일지가 아니라 인생의 연대기였다. 그는 상자를 천천히 닫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가 이 기록을 볼 때쯤 삶을 사랑하게 되길.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의 몸은 조금씩 느려졌다. 하지만 그 느림이 싫지 않았다. 느리게 걷는 만큼 더 많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길을 걸었다.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제 그의 기도이자 습관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느티나무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다 벤치에 앉았다. 손에 닿는 차가운 나무결이 낯설지 않았다. 그 벤치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었다. 그는 손으로 벤치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벤치도 참 오래 버텼구나. 나도 그렇지. 그날 밤 눈이 내렸다. 창문 너머로 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그는 벽난로 앞에 앉아 손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할아버지, 눈이 다 녹기 전에 또 걷기.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내일 눈길을 걸자.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새 운동화를 꺼냈다. 여전히 반짝이는 신발끈을 고쳐 매며 말했다.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걸어야겠다. 그래야 오래 볼 수 있으니까. 그 말 속에는 지혜와 평화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새하얀 길을 걸었다. 눈 위로 햇살이 반짝였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발자국은 규칙적이었다. 마을 아이들이 멀리서 외쳤다. 박할아버지, 또 걸어요? 그래, 오늘도 약속이 있거든. 아이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이 마을 전체가 함께 걷고 있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짜 약속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이었다. 사랑은 그렇게 전염되는 거였다. 며칠 후 마을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어르신, 걷기 모임이 벌써 3년째예요. 올해는 마을 축제에서 어르신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정호는 놀란 듯 말했다. 나를 기념한다고요? 왜요? 기자는 웃었다. 어르신이 시작한 한 걸음이 이제 마을 전체의 문화가 됐잖아요. 그걸 축하드리려는 거예요. 정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다. 그래요. 그럼 축제날엔 같이 걸어요. 혼자 걷는 길보다 여럿이 걷는 길이 더 좋으니까.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어르신의 철학이죠. 축제날 마을 전체가 모였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운동화를 신고 줄지어 섰다. 정호는 맨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바로 인생입니다. 빠를 필요도 없고 앞서갈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발을 맞추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 그날 마을길에는 수백 개의 발자국이 찍혔다. 하얀 눈 위에 남은 그 발자국들은 마치 인생의 궤적처럼 이어져 있었다. 정호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로 안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걸. 축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 마을에는 여운이 오래 남았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말했다. 오늘도 걷기 하셨어요? 그럼요. 어르신처럼 매일 걸어요.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습관이자 상징이 되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여전히 느티나무는 그를 기다리듯 서 있었다. 그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다. 참 좋은 날이구나. 그날 오후 손주가 편지를 보내왔다. 할아버지, 이제 나도 매일 걷고 있어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장 5바퀴 돌아요. 할아버지처럼 꾸준히 하려고요. 편지를 읽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의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꾸준히 걷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소중한 일이란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건강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단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배우는 중이네. 젊은 세대에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마을에는 꽃이 피고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길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자주 멈추었다.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이 많았다. 새싹이 돋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는 걸음을 멈출 때마다 속삭였다. 이 모든 게 내 선물이구나. 그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바람이 그의 등 뒤를 밀어주었다. 마치 세상이 그의 걸음을 응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열린 건강과 사랑 주제의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아이들 앞에 선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얘들아,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게 아니란다. 매일 웃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신을 믿는 게 바로 건강이야.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할아버지는 왜 걷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정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서였단다.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를 위해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은 절대 외롭지 않단다. 너희도 꼭 그런 이유를 찾아보렴.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따뜻했다. 강연이 끝난 뒤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아이들이 오늘 정말 감동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 내가 더 젊어집니다. 교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다. 얘들아, 내일도 걸으렴. 그 한마디가 교실에 오래 울려 퍼졌다. 며칠 후 그는 집 마당에서 작은 나무를 심었다. 손주가 방학 때 놀러 올 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 나무는 우리가 같이 심은 걸로 하자. 그는 흙을 손으로 다지며 속삭였다. 땅 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봄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남길 건 말이 아니라 이 나무 한 그루면 충분하겠지. 그의 미소는 고요했지만 깊었다. 여름이 되어 나무는 금세 자랐다. 손주가 다시 마을로 왔다. 할아버지, 이 나무가 우리가 심은 거예요? 그래, 네가 오길 기다리느라 이렇게 쑥 자랐지. 손주는 가지를 만지며 말했다. 나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자라네요. 맞아. 걷는 것도 그래.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키가 자라듯 마음도 커지는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매일 조금씩 자랄게요. 정호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의 약속이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다. 해질녘의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손주는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내 손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럼 내 이야기가 또 이어지겠구나.
바람이 느티나무 가지를 스쳤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속삭임 같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내 걸음은 멈춰도 괜찮다. 대신 이 아이가 계속 걸을 테니까. 그날 밤 그는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를 썼다. 오늘 나무를 심음. 손주와 함께 웃음. 내 인생의 봄이 다시 옴. 2900보.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속의 사랑과 약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가을이 또다시 찾아왔다. 공기는 선선했고 마을 하늘은 맑았다. 정호는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몸은 예전보다 더 느려졌지만 그 느림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의 결,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걷고 있구나. 그의 눈가에는 햇살이 비쳤다. 그날 오후 손주가 다시 마을에 왔다. 할아버지, 나 이제 중학생이에요. 정호는 놀란 듯 웃었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아이는 커서 훌쩍 자라 있었다. 목소리도 조금은 변했고 말투도 어른스러워졌다. 하지만 웃을 때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할아버지, 이번엔 내가 할아버지를 걷게 해드릴게요. 손주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오늘은 내가 앞장설게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다. 그럼 오늘은 내가 따라가야겠네. 두 사람은 천천히 길을 걸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다. 손주는 중학교 생활을 이야기했다. 요즘 공부도 많고 친구들도 바빠서 걷는 시간이 줄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화 신고 나왔어요.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마음이 나를 불렀나 보구나. 할아버지랑 걷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 한마디에 정호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 나보다 훨씬 멀리 걸을 거야. 하지만 잊지 마라. 길이 멀어져도 마음은 언제나 이어진단다. 길의 끝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섰다. 붉은 노을이 산 너머로 번지고 있었다. 손주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같이 걷자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지막 걸음까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에 손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서로의 발자국을 덮었다. 인생의 세월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오랜만에 편지를 꺼냈다. 사랑하는 내 손주에게, 네가 커서도 이 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이제 느리게 걷지만 마음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단다. 건강하다는 건 젊음이 아니라 사랑할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사랑은 걷는 걸음 속에서 자란단다. 그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다. 손주의 미래를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날, 정호는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 뜨거운 차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져 그의 어깨를 덮었다. 그는 손으로 살짝 털어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추위도 따뜻하구나. 잠시 눈을 감았다. 손주의 웃음, 봄의 햇살, 여름의 바람, 가을의 향기, 그리고 지금의 겨울까지 모든 계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것이 인생이었다. 사랑으로 걷고 약속으로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날 밤
손주는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내일 눈사람 만들러 갈게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느티나무 쪽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나무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기다릴 차례구나. 다음 날 손주는 약속대로 마을로 왔다. 눈이 하얗게 쌓인 들판을 함께 걸으며 손주는 말했다. 할아버지, 어릴 때 했던 약속 기억해요? 눈이 다 녹기 전에 또 걷기.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약속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걸었지. 그럼 오늘도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눈길을 걸었다.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하얀 길 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그 순간 세상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 사랑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정호는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다. 수많은 날짜와 걸음수, 작은 메모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다. 오늘 눈 위를 걷다. 손주와 함께 처음과 같은 약속을 다시 씀. 고맙다 인생아. 그리고 그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 그 안에는 이미 그의 모든 삶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서 조용히 잠든 듯 앉아있는 정호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손에는 손주가 준 나뭇잎이 쥐어져 있었다. 마치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소식은 마을 전체를 울렸지만 누구도 슬픔만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 걸음으로 인생을 완성하신 분이지. 느티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가득했다. 모두가 그를 기억하며 그 길을 걸었다. 몇 해가 지나 손주는 어른이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첩과 나무 인형,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손주야, 인생은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걸음을 멈추지 않는 마음이다. 네가 그 마음을 지킨다면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손주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 위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오늘도 걸어요. 그리고 그 길 위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자국이 새로이 쌓였다. 인생은 그렇게 또 이어지고 있었다.